먼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과의 관세 유예 종료 시한 지금 앞두고 정부 협상단 총력전 벌이고 있죠.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는 미국과 영국 스코틀랜드를 연달아 잇따라 방문한 끝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르면 29일 워싱턴 DC에서 다시 만나서 수정된 협상안을 두고 협상을 재개할 예정인데요. 한국은 1,0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와 조선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관세 인하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관세 협상 속속 타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궁지에 몰린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 이제 대통령실 대책회의나 대응 방안 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 협상 전략이다, 정치적 부담 최소화다 이렇게 여러 해석이 지금 다양합니다.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한테 가장 먼저 여쭤볼게요. 뭐 다른 정권과 비교하기는 뭐 그렇고 그 민주당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이번 정부가 조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출입했다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했습니다. 빨리 했고 그리고 그 외교적인 이슈가 있으면 다른 업무를 다 제쳐두고 다른 공식 일정 다 제쳐두고 하루 종일 그 업무만 했습니다. 그 업무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쏟았습니다. 사실은 뭐 물론 뭐 한미 관계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불협화음도 약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쏟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정 전부 취소해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쏟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번 이재명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도 공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관세 협상을 이틀 앞둔 정부 컨트롤 타워로 보기에는 조금 비교적 한가해 보이지 않았나. 지금 전문가들과 전부 토론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정을 비우고 관세 협상 이틀 앞두고 총력전을 좀 쏟아부어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오늘도 다른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한가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시바 일본 총리는 이미 일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못했어요. 못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참모들이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트럼프는 또 어떻게 볼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쏟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국에도 굉장히 신경을 쏟고 있구나 이런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께서 조금 소홀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아쉽습니다.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은 어제 제가 일타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이라는 이제 목표 속에 관세 협상이 이제 한 카드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바로 마스가입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와서 저희가 매일신문만의 스타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입력하시면 아직도 이제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이 마스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스가를 두고 지금 장점과 단점, 명과 암으로 좀 나누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확장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 자료 먼저 지금 띄워주시면 우선은 명과 암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었고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화된 협상 카드인데 이것이 이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세계 1위 조선 경쟁력을 이제 활용하겠다. 조선업을 활용해서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산업 부흥 목표와 지금 맞닿아 있는 것이다 라는 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 기반과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우군 확대가 가능하다. 끝으로는 관세 인하 이제 카드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마스가가 결국에는 관세를 인하할 유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재명 정권이 조금 뭐 소위 그러한 형태의 반미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게 가장 국익에 영향되고 기업인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세 문제는 나름대로 전문가들 얘기를 쭉 종합해서 했으면 좋은데 지금 뭐 오늘 보니까 기사에 노란봉투법 이제 소위 통과를 다 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조선업계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조선업계도 그렇지만은 유럽 연합의 상공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상공협의회. 그 한 400개 기업 되거든요. 유럽 상공협의회에서 한국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 노란봉투법이 실질적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오늘은 뭐 법 통과도 안 됐는데 민주노총 출신 노동고용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엄청 자랑하더라고. 노란봉투법뿐만 아니고 상법 개정도 그러니까 이번 8월 임시국회에 뭐 방송통신법, 상법, 노란봉투법 그게 소위 반기업적 법들은 다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관세 협상을 미국이 모르는 줄 우리는 걱정했는데 또 이번에 당미 방문단 갔더니 또 미국의 트럼프 측근이 또 견제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너 국내 정치 모르는 게 아니고 한국 정치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세 통상협상이 잘 돼가지고 기업이나 국민들한테 피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준비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진짜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조선이라는 부분들도 뭐 저렇게 협력을 해서 우리가 장점인 조선을 가지고 미국이나 또 미국의 군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반은 잘 된 거죠. 저렇게 아까 명함이 얘기했지만 좋은 방향으로만 우리가 그거 할 수도 있다 보거든요. 그래 됐으면 네. 좋겠는데 결국은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은 조선은 중국한테는 거의 못 맡길 거 아니에요. 군함인데. 그 일본은 지금 그거 맡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가장 장점이 있는데 그거 내주면서 이제 관세 협상이라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뭐 어쨌든 관세 협상이 국민들 편에 서서 기업들 편에 서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는 있어요. 자,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다시 이제 시각자료 한 번만 더 띄워주시죠. 저희가 명과 암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어쨌든 처음에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끝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정부가 이제 협상을 좀 잘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게 다른 나라들의 협상책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대비할지 시간을 좀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뭐 나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우선은 저희가 명과 암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자료 보시고.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맞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일본하고 EU 다 끝나고 하는 게 이게 악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더 많은 카드를 써줘야 된다 이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뒤로 밀린 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3대 특검이 아니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거꾸로 됐다. 지금 내치가 우선이 아니고 지금 무조건 외치인데 내치는 좀 국무총리한테 맡기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더라도 지금 외치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숙명적 운명적 그런 임무였는데 저는 네.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이렇게 허비를 했다. 허비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미 정상회담 빨리 안 하는 것만 봐도 이게 미국이 우리를 좋게 본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대외 정책의 기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우군 확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중국을 견제하는 우군이냐? 미국이 의심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네. 이전에 셰셰 발언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지만 미국 사람들은 다르게 본단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우리 신문 매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보는데 셰셰? 그래? 그러면 우리하고 좀 결이 안 맞네? 이렇게 보면서 의심을 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씩 들려오는 얘기 법안? 자꾸 반시장 그리고 반기업적인 법안이 자꾸 나오네. 그걸 또 사람들이 퍼뜨리죠. 한국에 자꾸 저런 법을 자꾸 만들어. 그리고 자꾸 기업 못 살게 굴어. 이런 소문이 저쪽에 들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저 나라는 원래 그래? 그러면 이것도 우리하고 안 맞네. 그러면 미국이 자꾸 우리를 또 의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쓸데없는 의심을 자꾸 받으면서 우리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런데 그런 신호를 바꿀 노력을 하지 않고 대통령께서도 오늘 하루 종일 대미 통상 회의를 하루 종일 하셨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늘 자꾸 또 다른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서요.
전 그런 걸 봤을 때 대외적으로 지금 쓸데없는 의심을 살 만한 신호를 자꾸 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걱정스럽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 신호를 좀 바꿔주셔야 된다. 그래야 미국도 우리에게 달라진 뉘앙스로 온다. 지금 색안경을 끼고 있는 미국의 선글라스를 빨리 벗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 벗겨주고 있다. 계속 선글라스를 파란 선글라스, 빨간 선글라스 자꾸 더 씌워주고 있다.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대표님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노란봉투법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로 대미협상에서는 조선업을 들이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라는 이제 비난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색안경을 자꾸 벗게 해서 우리를 투명하게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노란 봉투법 해주고 노란 선글라스까지 끼워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기업하기에는 좀 그런 모양이다. 그럼 저 나라는 관세를 엄청 때려가지고 못 살게 굴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국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네.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정말 한 단어 한 단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사실 틀리지 않습니까? 말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를 해야 됩니다. 한국말 통할 것 같으면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렇게 100마디 1000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법안 하나를 만드는데도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우리 주식을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린 이미 경제가 됐는데 우리가 자꾸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그런 법안을 만든다고 외국에 알려지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데 특히 이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형편에 저는 우리가 만약에 관세 협상 잘못해서 자동차 시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경제가 거덜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타격.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파도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대할 때 정말 너무 안이하게 대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그리고 민주당에서 조금 다른 생각으로 좀 경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